숨이 막혀요. 가슴에 얹혀진 이 돌덩이 좀 치워주세요. 덴마크의 한 학교에서는 매년 겨울이 되면 출석률이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고 합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교실 바닥 때문에 감기, 폐렴, 천식 등의 질환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난방시설 개선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서 한 학부모가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학부모가 어떤 제안을 했고 학교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함께 자세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건축가 올레 안데르센입니다. 제가 이 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희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버지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보, 당신은 소피아가 얼마나 아픈지 알기나 해요. 어느 날 저녁 아내 마리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또다시 늦은 시간에 퇴근했고 소피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오늘도 학교 보건실에 3번이나 다녀왔대요. 천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늘 일이 먼저예요. 마리아의 말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앤더즈 앤드 파트너즈 건축사무소를 설립한 지 5년, 회사는 성장했지만 그 대가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가야 했고 소피아의 학부모 상담에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죠. 미안해. 다음 주부터는 일찍 들어올게. 다음 주요. 항상 그 말뿐이에요. 소피아가 아프다고 처음 얘기한 게 언제인지는 기억해요. 기억났습니다. 6개월 전 소피아가 처음 학교에서 심한 천식 발작을 일으켰을 때였죠. 그때도 저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마리아가 혼자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소피아를 깨웠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학교에 데려다 줄까? 정말요?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지만 그 말에 담긴 불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9살 아이가 벌써 아빠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등교길에 소피아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자마자 시작된 발작성 기침이었죠. 가방에서 급히 천식 흡입기를 꺼내 사용하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아빠. 이제 익숙해졌어요. 아이의 담담한 대답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소피아의 교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이었지만 교실의 분위기는 이미 침울했습니다. 창가 쪽 라디에이터는 풀가동 중이었지만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안데르센 씨, 잘 오셨어요. 헬레나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소피아 때문에 많이 걱정이시죠? 사실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특히 추운 날에는 수업 집중도가 눈에 띄게 떨어져요. 아이들이 계속 움직이거나 발을 비비거나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밑에는 여러 개의 방석이 놓여 있었고 일부 책상 아래에는 작은 전기 히터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전기 히터는 금지했어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학부모들이 몰래 보내시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사무실로 향하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 경력의 건축가로서 수많은 상을 받은 전문가로서 제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노르드 스콜레의 설계도면을 찾아보았습니다. 1962년 지어진 이 건물은 당시의 전형적인 북유럽식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보다는 빠른 건설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설계였죠. 점심시간 마리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소피아가 또 보건실에.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학교 보건실에 도착했을 때 소피아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원래 이렇게 자주 아프면 어떡해요? 병원에서는 환경을 바꾸라고 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나요?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잠든 듯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가쁜 숨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이사는 없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게요. 처음으로 제가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리아는 믿기 힘들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당신이 시간을 내서? 네. 우리 아이의 건강, 우리 가족이 먼저예요. 이제야 깨달았네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회사 일을 집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피아의 방에서 같이 책을 읽어주었죠. 잠들기 전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교실이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럼.
아빠가 꼭 따뜻하게 만들어줄게.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할게. 이번에는 꼭 지킬게. 아이를 재운 후 침대에 누워 마리아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정말 변한 거예요? 네.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네요. 다음 날부터 저는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소피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등하교길에 나누는 짧은 대화가 우리 부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죠.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자 업무 효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회의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핵심적인 일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소피아의 학교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안데르센 씨 라디에이터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시설팀 엔지니어 라스무센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재 난방 시스템으로는 아무리 열을 올려도 바닥에 한기를 잡을 수 없어요. 게다가 에너지 낭비도 심각하고요. 매일 아침 소피아를 데려다주며 본 교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이중 양말을 신고 두꺼운 실내화를 신고 있었지만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었죠. 매일 밤 늦게까지 해결책을 찾아 헤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슈민앤드 웨버 독일 건축자재 회사의 토마스 슈미트였죠. 10년 넘게 거래해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원래 자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군. 평소처럼 자재 주문건으로 미팅을 하던 중 저는 문득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아이의 천식 문제와 학교의 난방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요. 아, 그러고 보니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성마리아 소아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나. 최근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토마스의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 병원에서 2년 전에 한국의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을 도입했다네. 처음에는 다들 미심쩍어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병원이 되었어.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이들의 치료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더군. 그날 저녁 저는 바로 성마리아 소아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리아도 옆에서 독일어 통역을 도와주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 병원은 2년 전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처음에는 도전적인 결정이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병원 소아호흡기 전문의인 베르너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아이들의 치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에게요. 한국의 미레이엔씨라는 회사가 설계를 맡았었는데. 잠시만요, 연락처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건축회사와 첫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화상 미팅을 제안해 주었죠. 안데르센 씨 독일 프로젝트 때의 경험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시려면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침 다음 달에 서울에서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국을 방문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화상회의가 끝나자 마주 앉아있던 마리아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족 모두 함께 가자.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닌 우리 가족을 위한 여행이 될 거야. 주말 아침 식사 시간, 우리는 오랜만에 셋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피아야,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아빠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려고 해. 거기에는 아주 따뜻한 바닥을 만드는 방법이 있대.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우리 교실도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럴 거야. 그런데 아빠가 2주 정도 집을 비워야 해. 소피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도 같이 가면 어떨까? 네? 마리아와 소피아가 동시에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니까 셋이서 가족 여행을 겸해서 가보는 거야. 어떨까? 한국행을 결정하고 나서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한국에 대해 공부했고 주말에는 한국 식당에 가서 음식도 맛보았죠. 아빠, 온돌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아빠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곧 직접 보게 될 거야. 마리아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찾아보았습니다. 여보, 한국은 의료기술이 아주 발달했대요. 소피아, 천식도 검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자네가 미쳤나? 동양의 전통 난방을 배우겠다고 3주나 휴가를 쓴다고? 그래요. 때로는 과거의 지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뜻밖의 지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의 생각이 혁신적이라고 봅니다. 북유럽의 기술만이 최선이란 법은 없잖아요. 특히 젊은 건축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것들을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죠. 출발 전날 밤 소피아의 방에서 그동안의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10월 15일. 오늘도 교실이 너무 추웠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늦게 들어오셨어요. 11월 3일. 천식이 또 심해져서 보건실에 갔어요. 엄마가 오셨는데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안했어요. 12월 1일. 아빠가 달라지셨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이제는 회사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세요. 행복해요. 일기장을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야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미레이엔 씨의 김민수 팀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죠. 안데르센 가족분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팀장은 특별히 소피아를 위해 작은 선물도 준비해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인형이었죠. 소피아야, 이건 한국의 전통 옷을 입은 인형이란다. 마음에 드니? 소피아는 처음 보는 한복 인형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김 팀장의 제안으로 우리는 서울 북촌에 있는 한옥스테이를 첫 숙소로 정했습니다. 현대식 호텔보다는 전통 한옥에서 온도를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이었죠. 바닥이 따뜻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소피아가 신발을 벗고 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이 발전시켜온 난방 방식이죠. 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특히 소피아는 단 한 번의 기침도 없이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잤죠. 여보, 소피아가 이렇게 편하게 잠든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레이엔 씨 본사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저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온 건축가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온돌의 핵심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게 아닙니다. 발표를 맡은 박성호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온돌은 인체의 생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시스템입니다. 발부터 데워지는 온기는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을 만들고 이는 실내 공기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현대식 온돌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이었습니다. 독일 소아병원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기존 난방 방식 대비 30에서 4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죠.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마리아와 소피아는 서울의 여러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소피아는 남산한 옥마을의 온돌방 전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아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바닥 밑에 불을 지폈대요. 정말 똑똑했나 봐요.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한옥에서 바닥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TV도 없고 소파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여보, 소피아 숨소리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속삭였습니다. 실제로 소피아는 한국에 온 이후 천식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생활하니 몸이 편안해진 탓이었을까요? 일주일째 되는 날, 우리는 미레이엔 씨가 설계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교는 3년 전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실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김 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교실을 둘러보니 아이들이 자유롭게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처럼 차가운 바닥을 피해 책상에만 앉아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소피아야, 저기 앉아있는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보자. 마리아의 제안에 소피아가 수줍게 다가갔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금세 친해져서 함께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건축학회를 방문한 날, 이진호 교수의 강의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온돌의 과학적 원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설명은 제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교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온돌방을 보면 아궁이에서 시작해 방 바닥 아래로 뻗어있는 구들이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래라고도 부르죠. 여기서 특별한 점은 열의 전달 방식입니다. 교수는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열은 3가지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구들장을 통한 전도, 공기의 자연스러운 내류,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더욱 놀라운 것은 구들장의 추결 능력입니다. 한번 데워진 구들장은 불이 꺼진 후에도 오랫동안 온기를 유지하죠. 소피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옛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어요? 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돌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이에요.
온돌은 난방과 치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시스템이었거든요. 아궁이에서 밥을 하면서 동시에 방을 데울 수 있었죠.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에너지 절약 기술이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두한조결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동양의 의학 원리가 있습니다. 온돌은 이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한 시스템이죠. 마리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아의 천식이 좋아진 걸까요? 맞습니다. 온돌은 바닥에서부터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을 만들어내요. 덕분에 실내 공기가 순환되면서 먼지가 덜 쌓이고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환경이 호흡기 건강에 매우 이롭다고 밝혀졌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온돌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하나의 문화를 형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018년 온돌 문화는 국가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양식 전체를 형성한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이죠. 좌식 생활, 여유로운 대화, 가족의 소통. 이 모든 것이 따뜻한 바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며칠간 한옥에서 보낸 시간이 우리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 것처럼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가족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공간이었던 거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 가족은 한옥의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도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가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좋아할까요? 응, 분명히 좋아할 거야. 어쩌면 네가 우리 학교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다. 마리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요. 아니야. 내가 감사해야죠. 이번 여행으로 난방 시스템만 배운 게 아니에요.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요. 소피아가 우리 사이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 가족의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덴마크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학교 이사회와 미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안데르센 씨 자료는 잘 봤습니다만 학교 시설 담당자인 라스무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존 배관을 모두 뜯어내고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는 건 너무 큰 위험이에요. 게다가 예산도. 독일의 성마리아 병원 사례도 있고 한국의 수많은 성공 사례들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자료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우리는 북유럽입니다. 건축 규정도 다르고.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마리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소피아가 오늘도 보건실에. 한국에서의 좋았던 기억이 무색하게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 성마리아 병원의 베르너 박사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안데르센 씨, 저희 병원 이사회에서 귀하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코펜하겐 대학병원과의 컨퍼런스 참석 일정이 있는데 하루 시간을 내어 노르드스콜레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의료시설들도 점차 교육시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동 환자들의 학업 공백 최소화를 위한 원격 수업이나 병원 학교 운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귀하의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이는 의료와 교육시설 모두에 좋은 선례가 될 것 같네요. 제가 방문하는 날 성마리아 병원의 건축 설계 담당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르너 박사의 방문은 상황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직접 학교 이사회를 방문해 성마리아 병원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른 병원들이 저희 시스템을 배우러 옵니다. 특히 설득력 있었던 것은 구체적인 데이터였습니다. 에너지 비용 37% 절감, 환자 만족도 92% 상승, 호흡기 질환 환자의 재원 기간 평균 20% 단축, 의료진의 근무 환경 만족도 크게 향상. 그러나 여전히 난관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사 기간 동안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였죠. 여보, 생각이 있어요. 어느 저녁 마리아가 제안했습니다. 학부모회에서 이야기해봤는데 다들 도움을 주고 싶어해요. 임시 교실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소피아도 자기 나름대로 돕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 저희 반 친구들한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줘도 될까요? 선생님이 발표를 해도 된대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일단 한 개 교실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소피아의 반으로요.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미레이엔 씨와 다시 연락을 취했고 그들은 이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사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감독했고 마리아는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임시 교실을 꾸미는 일을 도왔습니다. 소피아는 매일 공사 현장을 보러 왔습니다. 아빠, 저기 파이프가 지나가는 게 구들이에요. 맞아요. 현대식 구들이죠. 3월 드디어 새로운 교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정말 따뜻해요. 아이들은 맨발로 바닥을 만져보며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바뀐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발이 시려워 계속 움직이지 않아도 되었고 수업 시간의 집중도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헬레나 선생님의 보고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결석률이 확연히 줄었어요. 특히 소피아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이들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교실은 단순히 난방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공간 활용의 변화. 아이들이 자유롭게 바닥에 앉아 그룹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책상 배치에서 벗어나 더 유연한 학습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수업 방식의 혁신. 헬레나 선생님은 한국에서 본 좌식 문화를 일부 도입했습니다. 독서 시간에는 아이들이 바닥에 편안히 앉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세 번째, 소통의 증가. 아이들 사이의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더 이상 차가운 바닥을 피해 책상에만 앉아있지 않게 되었죠.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천식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바닥에 앉아서 미술 수업을 했어요. 한국에서처럼요. 마리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매일 아침 소피아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덕분에 그녀도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저 역시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정시에 퇴근해서 가족과 저녁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회사 일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었고요. 시범 교실의 성공은 금세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 반도 저렇게 바꿔주면 안 될까요? 다른 반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데르센 씨,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라스무센 시설팀장이 어느 날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결과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 건강상의 변화.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결석률 67% 감소. 보건실 방문 횟수 45% 감소. 천식 증상을 가진 학생들의 증상 호전 보고 증가. 두 번째, 학습 환경의 개선. 수업 집중도 30% 향상. 그룹 활동 참여도 증가. 교실 내 활동 다양성 증가. 세 번째, 에너지 효율. 난방비 38% 절감. 실내 온도 균일도 개선.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학교 이사회는 마침내 전체 교실 개조를 결정했습니다. 안데르센 가족이 보여준 용기와 노력이 우리 학교를 변화시켰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발표가 있던 날 많은 학부모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한국의 미레이엔 씨와 협력했고 그들은 더욱 개선된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각 교실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설계를 하면 어떨까요? 김 팀장의 제안으로 과학실, 음악실, 체육관 등 각 특별실에 맞는 온돌 시스템이 설계되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소피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5학년이 된 그녀는 학교 신문에 우리 학교의 변화라는 글을 썼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덴마크에서 가장 따뜻한 학교가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따뜻한 건 바닥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졌거든요. 소피아의 천식은 거의 완치 단계에 이르렀고 그녀는 이제 체육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아빠, 나중에 커서 저도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노르드스콜레의 변화는 곧 다른 학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저는 여러 학교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환경적인 측면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기술의 결합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감동적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우리 학교를 방문한 날 했던 말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소피아가 천식 때문에 힘들어할 일도 없어졌고 마리아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본떠 우리 집 거실도 온돌 방식으로 개조했거든요.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상상이나 했었나요?
마리아가 어느 날 저녁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뜻밖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미레이엔 씨로부터 온 제안이었죠. 안데르센 씨 북유럽 지역의 교육시설 현대화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교들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소피아는 요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다음에 한국 가면 제가 통역해 줄게요. 지난 2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딸아이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교체가 아닌 우리의 생활과 문화를 바꾸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소피아의 일기장에서 본 최근 내용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2년 전 아빠는 내 천식을 고치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가족이요. 이제 우리는 매일 저녁 따뜻한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요. 한국에서처럼요. 현재 저는 북유럽 교육시설 현대화 프로젝트의 총괄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여러 학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죠. 특히 기쁜 소식은 유럽연합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 개선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이제는 학부모의 대표가 되어 다른 학교들의 변화를 돕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다른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죠. 이제 5학년이 된 소피아는 자신만의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빠, 저는 나중에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냥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축가요. 소피아는 주말마다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현대 건축에 대한 발표를 학교에서 했다고 하더군요. 지난주 학교 설립 6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가족을 단상으로 불러주셨죠. 이 학교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족의 용기 있는 도전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따뜻함이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문득 2년 전 한국의 한옥에서 보낸 그 따뜻했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때로는 가장 먼 곳에서 가장 가까운 해답을 찾을 수 있나 봅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가 북유럽의 차가운 교실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차가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따뜻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